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심리검사 1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투사적 검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우리 심리검사에서 가장 좀 비중도가 있는 웩슬러지능 검사, 그 다음에 MMPI 검사,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배울 이제 로샤 검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잘 숙달되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심리검사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로샤 검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이 로샤 검사가 이 시험에서는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고, 이 로샤 검사의 엑스너라는 사람이 개발한 그 종합 체계 해석 방식이 있는데, 이 해석 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기호라든지 의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샤 검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굉장히 쉬울 수가 있겠죠. 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로샤의 잉크 반점 검사, 잉크 블롯 테스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로샤의 어떤 잉크 반점 테스트 그 카드들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잉크를 넣었다가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빼면 거기에 이제 어떤 문양들이 나오는,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반점들로 이루어진 검사다. 그래서 그 로샤에 의해서 이제 처음 개발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부터 검사를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조현병 환자들한테 우연히 보았더니 그 일반인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반응들을 보이더라. 그래서 투사검사의 대명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10장의 카드가 되어 있고 10장의 이 카드가 되어 있고요. 이 10장의 카드들을 제시하면서 질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아가 채점했던 주요 항목은 어떤 위치를 보고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을 보고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반응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그 로샤가 개발했던 이 잉크 반점 테스트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의 해석 방식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엑스너라는 분이 이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종합 체계 방식을 만들었고, 국내에서 이제 우리는 이 엑스너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엑스너가 이 로샤 검사를 활용하는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9개의 항목을 통해서 채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들을 좀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로샤 검사의 엑스너 채점 항목들이 무엇인가? 총 9개라고 했죠. 첫 번째는 반응의 위치. 여러분께서 그냥 이것들을 단순하게 암기를 하실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대상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그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가 된다고 그 상상을 해보시고, 이런 카드를 하나 제시하고 그 내담자가 그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채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과연 어디를 보고 위치를 보고 어디를 보고 반응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두 번째로 이 반응 위치에 대한 어떤 발달질은 발달의 어떤 퀄리티는 좋은가 하는 것이죠. 이 퀄리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세 번째로 반응의 위치나 퀄리티, 그리고 결정인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보고 어디를 보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 이 전체 내용을 보고 박쥐다라고 했을 때 그 박쥐라고 결정하게 된 것, 왜 그렇게 박쥐라고 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정한 그 내용들은 형태의 퀄리티는 어떤가, 폼의 퀄리티는 어떤가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퀄리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의 위치, 로케이션과 관련된 위치, 영역과 관련된 거, 그리고 발달질, 그 반응의 내용들이 발달적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이 반응의 위치나 내용들을 결정하게 된 내용, 결정하게 된 원인, 그죠? 결정하게 된 원인, 그 형태의 질, 형태의 퀄리티는 어떤지, 그죠? 그리고 이 결정하게 된 내용 전에 이제 반응의 내용이 있겠죠? 반응의 내용.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나비 같네요. 그죠? 나비 같다 반응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비를 왜 나비라고 봤는지 결정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딜 보고 나비라고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범 반응이라는 거, 기호로 이제 P라고 합니다. popular.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박지로 보면 그것들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내용이기 때문에 평범 반응이다. 그래서 한 카드에 그렇게 평범 반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카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평범 반응을 채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조직화 활동입니다. 조직화 활동, 이거는 이제 우리가 Z점수라고 하는데요. 조직화 활동은 조직화 점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직화 점수라는 것은 조직화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 내용들의 어떤 한 가지만 보고 했느냐, 아니면 두 가지 부분들을 조직화했느냐. 그래서 이 그 내용들이 풍부해지는 그런 활동들이죠. 그것들은 결국에 인지적인 활동들일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그런 조직화가 가능했느냐, 이것들을 점수로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번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특수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수 점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특이한 언어 반응이라든지, 또는 뭐 개인적인 반응, 아니면 특이한 색채 반응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그 보속적인 반응, 계속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서 이제 특수 점수로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수 점수에 해당하는 기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9번째는 쌍반응. 쌍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로하고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그래서 쌍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잉크블록 테스트가 대칭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두 가지를 대칭으로 받는가, 이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이 쌍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엑스너 채점 항목이 총 9개다. 그래서 이것들은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엑스너가 이제 채점하는 항목들을 보시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반응 내용을 물어보겠죠. 처음에 반응 내용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고 그렇게 반응했는지, 그죠? 어떤 걸 보고 그렇게 결정했는지, 나비라고 결정했는지, 그죠? 그것들의 발달질과 형태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반응하는 반응인지, 조직화 활동, 인지적인 활동들은 수준이 어땠는지, 거기에 특이한 반응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쌍반응, 대칭적인 반응들이 있었는지, 이것들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너의 채점 항목이 9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심화학습에 보시면 로샤의 잉크블록 검사 해서 1번 보시면 로샤의 잉크블록은 심리적 장애인을 구분하는데, 심리적 장애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기묘하게, 유용하게 사용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19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로샤 검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투사적인 성격 검사다라는 거죠. 이 검사가 1921년에 처음 개발되었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채점의 체계들이 많이 발전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엑스너가 이 종합하면서 우리는 엑스너 방식을 채택하고 따라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뭐 다른 방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엑스너 방식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엑스너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 밑에 이제 로샤의 질문 단계가 있는데요. 질문 단계가 이제 나와 있고, 첫 번째
로샤의 질문 단계에서는 피검자가 반응한 내용을 검사자가 정확하게 부호화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은 때때로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피검자의 응답을 유도하여 로샤 검사 자료의 타당성을 저하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 방식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반응하는 내용들을 유도하거나 이러면 그 내용들이 이제 정확하게 타당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질문 방식을 이제 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질문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 반응 내용이나 어떤 위치나 결정인지, 그 다음에 발달질이 어떤지, 형태질이 어떤지, 이 반응 내용, 이 9가지 채점 항목들을 채점하기 위한 그런 질문 단계가 되겠습니다. 밑에 질문 단계 설명이 있죠. 그래서 질문을 시작하게 되면서 질문의 목적을 표준 방식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고 말했던 것을 그대로 보고자 하며 당신이 보았던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번에 하나씩 검토해 나갑니다. 이제 당신이 말했던 그대로 내가 읽으면 당신은 나에게 어디서 그렇게 보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도록 만든 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 수 있고 당신이 본 그대로 나도 볼 수 있도록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 단계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이제 로샤 검사의 질문 단계가 있는데요. 네, 그 질문 단계는 우리가 이제 이 로샤 검사의 그 실시 단계들을 좀 이해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시 과정 단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자유현상 단계가 됩니다. 예, 자유현상 단계에서는 카드 내용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유로운 내담자의 반응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 단계가 이어집니다. 예, 질문 단계에서는 자유현상 단계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보았는지,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조직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엑스너 채점 항목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단계의 단계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계음미 단계에 있습니다. 네. 내담자가 혹시 반응하지 못한 그런 카드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통 이런 그 카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내담자분은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한계를 음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자유현상을 통해서 내용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질문 단계를 통해서 채점 항목에 맞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밑에 이제 로샤 검사의 질문 단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질문 단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표준 방식이 이제 거기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이 본 대로 그대로 나도 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보았는지, 어디를 그렇게 보았는지, 그죠? 어디를 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자유현상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하겠죠. 그래서 그 반응 내용도 질문 단계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수집하느냐면 반응 내용. 예, 반응 내용이 여기도 있지만 반응 내용을 더 이제 명료화 시키는 거죠. 반응 내용과 그다음에 위치, 그리고 결정인을 우리가 질문 단계에서 수집을 해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채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질문 단계 진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이제 당신이 본 내용들을 저한테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질문의 결정 1번 보시면 일단 피검자의 응답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위치, 결정 요인, 그 다음에 반응 내용이 어떤 것인지 채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2번에 질문 단계에서 피검자가 반응의 위치를 밝히고 나면 검사자는 반응 기록지에 반응 번호별로 반응 위치를 기록해두고 표시를 해두어야 됩니다. 비교적 쉽게 채점할 수 있는 반응 위치와 반응 내용과는 다르게 결정 요인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채점이 가능하겠죠. 결국에 이 결정 요인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정 요인에 대한 이해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의 기본적인 질문 방식. 검사자가 질문하는 경우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고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 2번에 검사자가 원래 반응 단계에서 반응했던 내용에 한해서 응답해야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렇죠? 6번 결정적 단어에 대한 질문. 그래서 검사자가 응답이 검사자의 질문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해서 만약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응답을 했다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추가 결정 요인을 채점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밑에 이제 부적절한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조금 더 오른쪽에 이제 중요 채점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호들을 채점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로샤 검사에서 엑스너 종합체계 중요 채점법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반응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반응의 위치는 이제 어떻게 채점을 하는가? 네 가지로 채점을 하는데요. W, D, DD, 그 다음에 S 요 네 가지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W는 홀 전체를 반응하면 전체 그림을 보고 반응하면 홀 W를 보고 D는 디테일 그래서 세부적인 것 부분을 보면 D로 채점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D를 커먼한 보통의 그 부분을 보고 반응을 하면 D로 표현을 하고 이 보통의 부분이 아닌 언유절한 부분으로 반응을 하면 드문 반응을 하면 DD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S 반응은 스페이스 공백 반응이죠. 공백을 보고서 반응을 하면 S로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위치를 우리가 채점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네 가지만 채점한다. 1번의 반응 위치는 W, D, DB, S 이렇게 네 가지로만 채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발달질을 결정하는데요. 발달질도 역시 네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오디너리, 베이그 퍼 플러스, 그 다음에 베이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네 가지로 채점을 합니다.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오디너리는 평범한 반응을 오디너리로 하고 베이그는 애매모호한 이상한 반응인데 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애매모호한 그죠? 뭐 그런 내용일 때 이제 베이그로 우리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것들이 두 가지 이상이 조직되어 있는가? 그러면 플러스. 그런데 그것들이 베이그랑 연결되어 있는가? 베이그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베이그 퍼 플러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발달질을 결정한다. 평범할 때 오디너리, 그리고 애매할 때 베이그. 근데 두 가지 이상이 연결되면 플러스, 애매한 그 내용들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 베이그 퍼 플러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발달질을 정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게 이제 결정인이죠. 네, 결정인. 결정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형태냐, 반대로 쓸까요? 형태냐, 형태를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그 모양을 보니까 새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형태냐. 그리고 또는 운동 반응이냐. 운동 반응이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날아가고 있어요. 또는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들고 있어요. 이런, 그죠? 운동 반응이냐. 또는 칼라 반응이냐. 네, 칼라 반응에는 유채색하고 무채색이 있는데요. 칼라와 관련된 반응이냐. 아, 빨가니까 꽃이에요. 또는 뭐 검은색이니까 검으니까 박쥐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칼라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결정인인가. 그리고 네, 음영과 관련되어 있는 반응인가. T, V, Y가 있는데요. T는 텍스처, 재질과 관련된 것이고, V는 차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Y는 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일 때 우리가 T, V, Y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을 한다. 그래서 형태, 운동, 칼라, 음영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차원이라는 결정인 FD라고 하는 형태 차원. 그 형태가 어떤 차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머리가 작고 발은 크기 때문에 아주 큰 거인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형태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쌍반응과 쌍반응과 반사반응 FR이나 RF. 쌍반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칭적인 거. 그리고 반사반응은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아니면 또 물 속에 비친 나를 보는 거. 비춰진 모습, 그것이 이제 반사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정인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운동 반응에서도 세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칼라 반응에서도 약간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 범주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인의 형태 반응, 운동 반응, 그다음에 칼라 반응의 유채색 반응, 무채색 반응이 있다. 그리고 음영 반응, 재질 반응, 그다음에 차원 반응, 확산 반응, 그리고 형태 차원 반응, 쌍반응과 반사 반응,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결정인까지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게 이제 폼 퀄리티죠. 폼 퀄리티. 네 번째. 형태질. 네. 형태질도 역시 네 가지의 기호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오디너리, unusual,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오디너리냐, 그죠? 오디너리냐. 그리고 정교하냐,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다 그러면 플러스. 그리고 unusual, 드물다. 그 형태를 보고서는 애매하다.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는다. 그럴 때 이제 unusual, 마이너스. 굉장히 이제 와해되어 있다. 아,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체크를 한다. 다섯 번째로 반응 내용이 있겠죠? 네, 반응 내용. 네, 반응 내용은 총 26가지, 26가지. 그 다음에 플러스 ID. ID는 이제 특수. 이 26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 26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이제 ID라고 하고요. 그래서 총 27가지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인간에 대한 내용, 또는 이제 동물에 대한 내용, 아니면은 뭐 구름이냐, 불이냐, 또는 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반응들, 그 다음에 풍경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총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하는 내용들이 총 27가지로 분류되고, 그 내용들에 따라서 위치와 발달질, 그리고 결정인, 형태질을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범 반응. 평범 반응은
네, 평분 반응은 이제 우리가 P로 표현하고요. 이 평분 반응은 그 엑스너 체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그냥 P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조직화 반응인데요. 조직화 활동 점수. 네. 1번에 조직화 활동 점수. Z 점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Organizational Activity에 대한 얘기. 그래서 Z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네 가지로 이제 채점을 하는데요. ZW, ZA, 그 다음에 ZD, ZS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채점을 하죠. 그래서 ZW는 W 저쪽에 있는 W랑 똑같죠. 그래서 홀 전체 반응을 조직화했다. 그러면 이제 ZW로 점수를 주고요. 인접 반응 부분을 반응했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ZA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 ZD, 그 다음에 공백 반응이 있을 때 ZS. 그래서 이 네 가지 점수가 조직화 활동 점수에 포함되겠다라는 것입니다. 8번의 특수 점수하고 9번의 이제 쌍반응. 쌍반응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8번의 특수 점수를 좀 보겠는데요. 특수 점수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좀 내용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특이한 언어. 네, 특이한 언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특이한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DV, DR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DV는 특이한 언어, 그 검사자가 들었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내용들이 DV로 표현이 되고요. DR은 매우 부적절한, 부적절한 언어 반응일 때 우리가 DR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부적절한 결합이 있을 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컴, 페브컴, 인컴과 페브컴, 그 다음에 컨템, 요 세 가지가 있고요. 부적절한 연결, 그 다음에 우화적인 연결.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좀 상상적인 결합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굉장히 기이한 결합들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언어가 있고, 굉장히 특이한 언어다라고 할 때 DV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되게 부적절하다 그럴 때는 DR을 쓰고, 그리고 부적절한 연결, 그 연결들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좀 상상적이고 우화적인 연결 그럴 때 페브컴, 그 다음에 기이한 연결, 좀 말이 안 된다 그럴 때 컨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로 해가지고 비논리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언어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총 6가지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언어 반응 이외에 이제 반응의 반복, 그 다음에 통합의 실패, 이런 내용들이 있고, 특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의 반복, 반응의 반복은 PSV 이렇게 쓰고 있고요. 반응 반복이라는 것은 1번 카드에 했던 것도 2번 카드에 똑같이 하고, 2번 카드에 했던 반응을 3번 카드에 똑같이 하고, 또는 1번 카드의 반응을 하나는 새라고 했다, 하나는 납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결정인이 똑같은 그런 내용들로만 변경이 되는 것, 그것들을 이제 PSV로 우리가 적고 있습니다. 채점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의 실패, 통합의 실패죠. 그 반응들이 통합을 실패할 경우, 통합을 실패할 경우 우리가 기호로
컨페브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특수 내용이 있는데요. 특수 내용에는 4가지의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내용. 그 내용 반응이 굉장히 특수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 A, B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이제 A, B다. 그리고 G는 공격적인 내용을 G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이제 MOR은 뭔가 병리적인 내용들을 이제 MO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COP. COP는 이제 코퍼레이트죠. 그래서 협동적인 반응. 여기서 총 4가지 반응이 이제 특수 내용에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개인 반응이나 색채 투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개인 반응. 개인 반응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었던 내용이다 라고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PER 이렇게 개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색채투사가 있겠습니다. 색채투사라는 것은 CP라고 하는데요. 색채투사는 이제 검은색, 무채색 카드에서 거기에 색깔이 있다, 빨간색이 있다 라고 반응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색채투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수 점수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특수 점수들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MOR이라든지 이거는 병리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낙엽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어요. 아니면 팔이 뭐 잘렸어요. 그런 내용들을 반응할 때 이 MOR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MOR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출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어서 이 특수 점수들도 조금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반응은 여기 했기 때문에 이제 또 하지는 않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샤 검사에 나오는 이 내용들, 채점 영역별로 어떻게 이제 채점하는지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밑에 반응 위치, WD, DD, S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평범 반응이 이제 10가지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카드마다 한 개씩 평범 반응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로샤 검사에서 엑스너 종합체계로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기호화하는 항목, 이거 기호화하죠. 반응 위치, 발달질, 결정인, 형태질, 그 다음에 반응 내용도 기호화하죠. 그 다음에 평범 반응, 조직화 활동 이렇게 기호화합니다. 특수 점수까지 이제 총 8가지가 기호화가 되고, 쌍반응까지 하면 뭐 전체적으로 다 기호화가 되는 거죠. 기호화가 안 되는 뭐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호화가 돼야 채점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호화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6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로샤 검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실시하고 그 내용을 어떤 채점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후에 이제 해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로샤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훈련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로샤 검사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TAT 주지의 통각 검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